자, 우리 오늘은 이제 빈칸 먼저 이론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뭐 빈칸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선생님도 이제 설명 방식을 좀 바꾼 게 예전에는 이게 고3들한테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고1, 고2들은 좀 더 기본기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생각을 바꿔서 바로 그냥 실전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진짜 이 빈칸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실전 풀이용 설명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뭐 학년이 어떤 학년이 됐던 간에 문제를 푸실 때 되게 좋은 이론적인 근거가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지문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이 지문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빈칸에 위치를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빈칸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칸을 풀 때 뭐 빈칸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는 이유는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했어. 다시 선생님 지금 뭐를 찾아야 된다고 했니 얘들아?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답의 근거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빈칸이 여기 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저 빈칸을 그냥 보자마자 뭐 답을 내가 찍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정확하게 왜 이 빈칸에 들어갈 답이 정답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번이면은 왜 5번이 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근거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져요. 물론 이 빈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뭐 찾아도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이걸 파악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빈칸의 위치를 통해서 어떤 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느냐. 먼저 빈칸의 위치가 첫 문장 혹은요 마지막 문장에 있다.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있다. 그러면 얘는 이거 자체가 뭐가 될 확률이 높냐면은 주제문일 확률이 높아요. 빈칸의 위치가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일 때는 이거 자체가 주제문일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어느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냐면은 독해이론 1로 넘어가는 거지. 왜? 주제 찾기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빈칸의 위치가 첫 문장 혹은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저는 다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그러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자, 답의 근거가 빈칸 이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의 근거가 빈칸 이후에 있다. 자, 그럼 이제 답의 근거가 빈칸 이후에 있다는 얘기는 빈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면 돼. 됐지?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빈칸의 위치를 통해서 그럼 내가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얘기를 이제 생각을 이제 뭐 잡았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그 빈칸에서 찾아야 될 말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 쉽게 얘기하면은 빈칸 문장을 읽고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뭘 설정해야 된다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빈칸 포함 문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볼게.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빈칸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내가 찾아야 될 목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빈칸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하지만 그 빈칸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찾아야 될,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고3 학생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고3 학생들이 어떤지 그거를 찾아줘야 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 실수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선택지를 내려갑니다. 선택지로 내려와서 선택지를 읽어. 그리고 답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해.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거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한 단어짜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이제 프린트 53번처럼 한 단어짜리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약간 영향력이 적을 수 있는데 만약에 빈칸이 좀 길게 나왔을 때는 오답으로 가기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게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근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해서 답의 근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은 자 답의 근거를 찾은 후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준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글로 뭘로? 한글로 추론을 해주는 거야. 한글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선택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희한하게도 내가 추론한 내용이 선택지에 있어요. 네. 희한하게도 그 선택지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설명을 해줬어. 근데 그냥 내가 막연히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은 너네가 나를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두 가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영어에서 이 빈칸 문제가 나온 이 지문 자체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통일성과 응집성이에요. 통일성과 응집성. 요거 자체가 바로 빈칸 문제가 만들어지는 전제거든.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통일성이라는 얘기는 되게 쉬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응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문장, 즉 본문에 있는 하나의 문단에 있는 문장 간에는 연결이 밀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작용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저 보는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가 나오게 돼 있고 여기에 나오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런 원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3 학생들은 양아치다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고3 학생들을 모범생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통일성 자체가 깨지고 응집성 자체가 깨지는 거지. 그치? 요런 게 일단 숨어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뭐냐면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것도 이거에서 나온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다. 만약에 여기다가 고3 학생들을 이랬어. 여기서 고3 학생들은 이랬다. 근데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뀔 수도 있겠지. 어떻게? 수능을 앞둔 학생들. 이러면 어때?
수능을 앞둔 학생이니까 일단 뭐 고3 아니면 내수생들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비슷한 말로 표현이 바뀐 거죠.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뭐 마친 학생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뀐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논리가 먼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에서부터 이 방법이 파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어차피 빈칸을 뚫을 때는 우리가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야. 빈칸은 뭘 가지고 만드는 거냐면 주제문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제문을 가지고 만들 때 자, 하나의 문단에는 주제가 몇 개 있어? 한 개가 있고 나머지 문장과 연결이 다 밀접하게 있으니까 여기가 주제문인데 결국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말이나 서로 밀접해야 되고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그리고 또 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고3 학생들은 이랬는데 여기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어떻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서 또 얘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기반들 때문에 우리가 빈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게 되면은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에만 맞춰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왜? 그래야지 너네가 연습이 될 거니까. 됐지? 자, 그럼 지금 한 거 설명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 우리가 이 영어 지문이라고 하는 게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어 지문에서 패러프레이징들이 많이 쓰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빈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를 가지고 만든다? 중심 내용, 주제문을 가지고 보통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다 보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풀이 방법이 나오는 거다. 이런 문제풀이 방법이 형성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를 진짜 내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뭐냐면 주제 찾아서 빈칸이랑 같다고 하면 돼. 그냥 만약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근데 그거를 지금 나는 조금 너네한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쭉 해준 거야. 됐죠? 자, 요거를 어디다 좀 적어 두시고요. 꼭 머릿속에다가 담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칠판 지우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